오늘은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을 모시고 중동 지역의 십자군 전쟁과 이스라엘 건국의 시발점, 시온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중세 십자군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정의롭고 용감하고 이렇게 막 은빛 갑옷 입은 중무장한 십자군 기사를 딱 이미지를 보거든요. 원탁의 기사. 그쵸. 이런 느낌.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막 멋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막 금발이고. 근데 이게 상대편 이슬람 아랍군을 좀 보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경무장 이렇게 막 천옷 입고 숫자만 많고 약간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시 중세 시대 유럽과 아랍의 기술 문화 수준 차이는 어땠나요? 기술 문화 수준은 이제 유럽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이제 서유럽과 즉 서로마 제국 이후에 어떤 유럽 세계 봉건 사회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 그렇죠. 프랑스 독일 뭐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데.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을 나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진짜 미개했죠. 미개했나요?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보통 뭐 잉글랜드, 뭐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름이 벌써 마치 그 아주 고퀄리티를 연상하시는데 이때 중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이때가 한 1000년도 정도? 그렇죠. 십자군 시장이 1096년이니까 뭐 11세기, 그쵸. 10세기, 뭐 9세기 그때만 해도 서로마는 그다지 그게 없었다. 야만적이었나요?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관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의술, 과학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교회 신앙에 너무 맹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이미지와는 달리 좀 낙후돼 있었다. 매우 낙후돼 있었다. 매우 낙후돼 있었다. 아니 근데 그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동로마 제국이 지금 그 터키 지역이고, 그렇죠. 튀르키예. 서로마 지역이 프랑스, 뭐 독일, 이쪽일 텐데 여기 이 유럽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하면 전 세계 선진국이었으니까 서로마 제국도 괜찮은 나라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은 이제 이슬람 쪽, 터키 쪽, 이슬람 세계의 어떤 과학을 서로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일찍 문물을 접했죠. 이슬람 아랍 쪽이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부터 서유럽이 잘 나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튀르키예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여기 이제 아랍 근처니까 선진 문물 잘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훨씬 뛰어난 과학 기술과 그다음에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지식 수준에 있어서도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일단 동로마 제국과 특히 아랍, 지금의 중동이 되게 우월했다. 그러면 유럽이나 이제 서유럽이나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과 당시 이제 중동의 아랍 세계는 각각 뭐 어떤 상태였나요? 그때 세계가? 유럽은 역시 이 서로마 제국 즉 이후에 서로마 제국은 누가 들어옵니까?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 사실 로마가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렇게 로마가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성 로마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만들겠다 그러고 막 신성 로마 제국 그다음에 신성은 여기 새롭다는 뜻이 아니고 홀리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 당시 서쪽에 서방 로마 신성 로마나 프랑스 이쪽이 봉건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사회는 땅을 영주나 뭐 백작이나 공작이 다 줘야 되잖아요. 다 주고 나면 이제 땅이 없습니다. 더 이상 줄 땅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땅은 없지. 나도 공작이 되고 싶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과 황제와의 권력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 간의 권력 다툼이죠. 그럼 이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랑
그 서로마 쪽에 이제 교황이랑 네. 정교회랑 뭐 이게 카톨릭으로 분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원래 같은 거였어요? 그쵸. 원래는 같은 거였는데 이제 뭐 종교라는 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네. 동로마 제국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의존 문제라든지 뭐 신상 그다음에 문제라든지 네. 신상 숭배라든지 그다음에 성찬식 때 어떤 빵을 먹느냐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의견차가 생기게 되고 가장 네. 큰 의견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서유럽은 서방교회, 예.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은 동방교회. 아 네. 그럼 이때 둘이 사이가 뭐 아주 안 좋았나요? 사이가 좋을 수는 없었지만 예. 그래도 서로 뭐 협조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죠. 약간 친척 정도. 먼 그렇죠. 친척. 아유, 그래도 뭐 같은 로마 제국이었고 그래도 같은 기독교. 그 같은 의식이 있네. 그렇죠. 같은 의식이 있지만 이제 신학적인 논쟁만 좀 다른 뿐인데 예.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에 있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런 사람들 내에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교황이 이제 두 개가 생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서방교회 서방교회, 교황, 서방교회 교황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서방교회 이제 교황하고 서방교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랑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주교를 임명하냐 이런 거 가지고 원래는 이제 교황이 아니라 황제가 임명을 했는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교황이 더 이상 네가 임명할 수 없다. 내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임권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서 배워요. 네,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래가지고 황제가 그 하일리 3세인가요? 황제가 교황에 가서 엎드려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진짜요? 네, 굴복하는. 어.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야. 교황이 싸움에서 이긴 듯한. 그리고 그 군사력 있는 사람이 짱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제 교회 권력이 또 그때는 막강했기 때문에. 막강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황과 황제 사이의 권력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쪽 서방교회의 또 분위기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십자군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권력 다툼이 있었죠. 그렇죠. 권력 다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방교회에 있는 교황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내가 이겼으니까 뭐 차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기끼리만 잘하면 돼요.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 네, 동방교회까지 내가 다 교황을 하고 싶어. 또 욕심이 생기네. 네, 그러니까 내가 서방교회 교황이지만 예. 동방교회 합해가지고 그냥 교황. 내가 통합 교황이 교황, 되고 그치. 싶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게 일종의 첫 번째 십자군 운동의 하나의 기원이 될 수 있고. 네. 그게 1077년에 아마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 교황과의 다툼, 그래서 권력욕이 생긴 거죠. 이제 교황이. 그 다음에 그 전에 1071년에 중요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네. 만지컬트라는 지역에서 네. 지금 뭐 중앙아시아 쪽에 1070년에 셀주크 즉 터키에 있던 터키 왕조죠. 네. 셀주크 왕조하고 로마누스라는 비잔틴 황제하고 네.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이게 네. 제국이니까 센 거 아니에요? 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진짜 졌나요? 졌습니다. 근데 뭐 전쟁 뭐 질 수도 있죠. 네, 졌는데 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토를 뺏기죠. 대패한 거. 네, 영토를 뺏기고 아니 로마 어쨌든 로마 황제잖아요. 그쵸, 황제인데 셀주크 이슬람 터키 이 술탄한테 술탄이 더 왕 같은 거 한 등급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세계에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슬람 세계 왕이 이 기독교 세계 로마 황제를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는 또 동로마 제국이 훨씬 발달되고 종주국.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땅도 뺏기고. 예. 그 로마 황제가 뭐 인질로 잡혔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게 만지컬트 사건이라고 그래서 1071년에 셀주크 국왕이 셀주크 술탄이 로마 황제 즉 동로마 황제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겨버립니다. 이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서방 기독교 서방에서 봤을 때 야, 큰일 났구나. 우리 동로마 제국이 잘못하면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아, 이슬람이 망할 위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 정도구나. 예, 그렇게 되고 그런 사이에 아까 1071년에 그렇고 1077년에 이제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우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황이 또 잔머리를 굴려요. 아, 어떻게 올리나요? 자기도 이제 이거 지금 상황이 동로마 제국이 막 이렇게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에서 네. 셀주크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저 무식한 미개한 되게 무시했거든요. 무시한 저기 유럽에 있는 애들 좀 데려다가 셀주크를 물리치고 내가 거기에 좀 득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십자군의 동로마 제국의 교황이 전화를 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 서로마 교황한테. 그렇죠. 서방 교회 교황.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난리다. 그죠. 우리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독교인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인데 우리 이렇게 되겠니요? 우리 무너지면 다음은 너네 일수. 그렇지. 우리가 니네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 무너지면 니네 금방이야. 젤렌스키가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무너지면 니네 그만이다. 그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르바노스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스가 그래 그렇다면 또 우르바노스는 자기 생각은 또 따로 있죠. 그죠.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에요. 우르바노스는 동방교회에서 교황제를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면 선심 쓰고 이번에 쟤 없애버리고 통합을 해버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방교회 또 황제는 또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얘 미개한 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데리고 와서 좀 셀주크나 좀 몰아내고 나중에 애들 쫓아내고 내가 다 이렇게 용병으로 써먹어가지고 저 땅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정의로운 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군에 대해서 마치 종교적 헌신,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와서 저 먼 이슬람 사라셀의 땅에 가서 헌신한 사람들 성지 탈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이해관계 있어? 이해관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서유럽이랑 서유럽 군사력은 센 거예요? 미기했지만. 군사력은 철제 무기, 갑옷 이런 거 있어서 괜찮았지만 그러나 느리죠. 느리다. 근데 이쪽에 셀주크군은 이제 말을 이용한 치고 빠지는 활을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공격을 하는. 잽으로 쉽게 말해서 잽으로 착착착착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런 이제 전술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서유럽이나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에서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아랍을 좀 공격하자, 이슬람 공격하자 해도 아랍 세계가 이렇게 통일 제국으로 단단하면 이게 상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멀리서 원정 오는 거니까. 그럼 당시 아랍 세계는 어떤 상태였나요? 중동은 좀 어땠어요, 그 당시가? 중동도 복잡했죠. 중동도 셀주크가 사실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쭉 갔으면 좋았는데 셀주크도 이제 조금 지나다가 힘이 빠지니까 여러 주변에 또 다른 세력도 생기고 시아파 세력 특히 이집트에는 파티미 왕조가 10세기 초에 들어오죠. 시아파 왕조죠. 그다음에 이란 쪽에는 또 어사시네이션이라는 단어의 살인이라는 단어의 원조가 되는 조직들이 아사신이라는 하시시 즉 마리아나를 하면서 대마초를 먹으면서 살인을 하는 그런 시아파 아주 이상한 집단들이 또 있었어요. 알라무트 지방의 아사신 이런 애들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또 시리아에는 또 다른 애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역시 이슬람 지역의 셀주크도 약간 분열이 되면서 다니엘 전선을 만들지 못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저기 뭐 시리아 지방부터 저 이집트, 네. 지금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이런데 다 아랍 세계가 이슬람 세력이 있는데 분열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분열돼 있었습니다. 약간 그럼 뭐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해볼만 했기 때문에 1차 십자군 전쟁이 전혀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승리를 하게 되죠, 십자군이. 아니 근데 교수님 이때 교황 그 서방 교황께서 우르반 뭐 1세께서 네. 갑자기 야 저기 중동 가서 전쟁해라 뭐 저 동로마 제국 도와주라 이런다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유럽 사람들이. 네네.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아주 속물근성을 제가 이 서방 애들 속물근성 때문에 십자군 다 돈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설명돼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명분이 있죠. 자, 명분 우르바노스 2세가 딱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사실 성지순례도 여기에 들어가요. 성지순례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성지를 이제 순례 예루살렘에 갔었죠. 근데 이후로부터는 이제 개나 소나 쉽게 말해서 마치 그 이슬람 종교에서 반드시 이 성지순례를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성지순례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됩니다. 원래 저 카톨릭 저 크리스천에서는 네. 성지순례를 꼭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세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만 갔었죠. 사실 뭐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가다가 뭐 1년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 서유럽에서 그게 마치 유행처럼 번지게 되고. 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셀주크가 여기 예루살렘을 차지하니까. 네. 혹시 예루살렘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우르바노스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또 동방 비잔틴 제국의 교황이 또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예루살렘 땅을 이미 셀주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벌써 기분이 나쁜 거야. 예루살렘을 이슬람 애들한테 뺏겼어. 그렇죠. 원래는 그럼 거기 누가 놔두렸죠? 그 원래는 이제 초기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했었습니다만 이미 7세기부터 이슬람이 발현할 때부터 카이로부터 그다음에 예루살렘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뺏긴 지 오래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과 경제적인 이유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지면서 십자군 말도 안 되는 십자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적인 건 알겠어요. 교황 서로마 이 서방교회 교황도 이후에 저기 성지 탈환 병목으로 동방교회 저 로마 제국 교황 자리도 먹고 막 이렇게 권위도 세우고 이건 알겠는데 아니 경제적으로 거기 가서 전쟁한다고 뭐 돈이 됩니까? 경제적인 이권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서방에는 더 이상 뭐 과학 기술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다음에 해먹을 건 다 해먹어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척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들어. 마치 미국의 엘도라도를 찾아서 서부를 개척하듯이 서부 황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처럼 동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이 비잔틴에 있는 애들은 모든 게 풍부해. 그럼 그 정도로 저 서유럽에서 비잔틴 제국 가면 여기 너무 잘 산다 막 이런 거. 패러다이스예요. 우리 옛날 한 60, 70년대에서 미국 가는 거. 그거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거 엄청 차이 났구나. 그다음에 특히 이집트가 곡창 시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터키 밑에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 이게 다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자, 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동서무역 교역을 하니까 실크로드 막 이런 거. 동방교회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당연히 모든 물자가 풍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랍이 그 비잔틴 제국만큼 또 그 당시 훌륭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선진국 땅과 국가를 먹고 싶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적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났다기보다도 경제적인 이권.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십자군에 참여한 사실 군도 아니에요. 군이 아니에요? 군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대들이 그냥
아 거짓. 어중이 떠중이. 오. 뭐 저기 일자리 없는 저기 예. 저기 서방에서 그냥 놀던 사람들 예. 다 가자. 아. 뭐 가서 그냥 우리 가지면 돼.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약탈. 실제로 1차 십자군이 거의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진짜요? 예. 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첫 번째 십자군은 거의 뭐 군도 아니고요. 예. 그냥 민간 사람들 그냥 노는 사람들 오. 다 모아다가 네. 거기에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의 이제 백작이나 공작들이 이제 끌고 예. 지도자가 돼서 이제 끌고 간 거죠. 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이렇게 가서 뭐 지금 이길 것 같지가 않은데 무슨 뭐 어중이 떠중이 전문 기사들이 네. 아니니까. 근데 뭐 역사적으로 이겼다고 하시니까 예. 그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